보니까 사람들 다 들어가는데 이 파란 모자를 쓰는 사람은 막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강주 전남 김민석 인파 대 정청래 줄이 끝이 없는 인파 비교. 결국 어제 장성철 긴급 정청래가 1순위 이길 것이다. 똥 씹은 신인규의 표정. 이 모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바람개비가 무기라서 안 된다고요? 예. 유효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라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죠? 무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기라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무게가 될 수가 있어요. 휴대폰도 위험해요? 근데 이건 생명수잖아요. 아니 던질 수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수고하세요. 네, 다 수고하세요. 아니 딴 데부터 다 하고 오세요. 다른 분들도 먼저 가져오시라고요. 아니야, 먼저 수고하시라고요. 물건 가져가고 나서 다른 분들 수고 안 하면 어떡해요? 아니 먼저 안 보이잖아. 그리고야 핸드폰도 위험해요. 핸드폰도 다 수고하세요. 아니 다른 분들 수고하시라고요. 하고 먼저 하고 보여. 우리가 그걸 보면 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먼저 수고하세요. 아니요, 먼저 갖고 아니요, 위험하다면서요. 우리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투고를 해야 다른 사람 보고 오라고 그러면 투고를 하죠. 정청래 당대표 후보 등장했습니다. 강주 호남 노사모도 왔습니다. 대리투표 의혹 이제 보십시오. 줄이 끝이 없는 인파가 왔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하는 거 따라하세요. 네. 우리는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해서 당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잡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당을 바로잡고 나라를 발전시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킨다.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 우리가 함께 이룩했습니다.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 우리는 당원을 믿습니다. 정청래가 이재명 정부와 당과의 의리를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당원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청래 당대표! 우리가 정청래다. 난리야, 잘렸어. 자, 갑시다. 보니까 사람들 다 들어가는데 이 파란 모자를 쓰는 사람은 막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뭐죠? 제가 볼 때 이게 정청래 후보 느낌이 나는 티셔츠를 보면 정이라고 또 써 있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그 파란색 모자 쓴 응원 당장을 막았다. 들어가지 못하게. 원래 노비까지는 다 들어가거든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 막았다는 것입니다.
김민석 입장도 보면 자 입구 부분에서는 정청래 후보 쪽이 얼등이 많아 보였습니다. 인파가 정말 줄이 끝이 없는 인파가 이어졌고요. 김민석은 그만큼의 인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저의 견해고요.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사진을. 입구 앞에서는 춤을 추고 있는 개딸들도 보이고요. 뒤에서 본 인파입니다. 자, 이 정도 왔다.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생각에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2배는 많이 왔다. 자, 이제 김용과 김민석 함께 나란히 들어갑니다. 또 열심히 또 춤추는 개딸들. 저는 1순위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면 생각이 한 방에 맞습니다. 당초에는 1순위 선호지 안 김민석 가고. 후보가 흐름 받아가지고 표정. 그냥 여유 있게 이길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 오셨잖아요. 진짜 끝난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했는데 뭐가 사이다도 제일 놀랬어. 쎄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집니다. 신인규 표정. 지금 신인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자라고 생각이 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전당대회 지금 표정 기간 별로 안 중이라도 좀 네.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집권 여당이 좀 수평적인 그러한 당청 관계를 갖고 대통령을 좀 올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전통적인 권리당원들이 할 수 정청래 있을 것 지지율 같고 올라가는 이유.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집니다. 신인규 표정. 지금 신인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자라고 생각이 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전당대회 지금 표정 기간 관리 안 중이라도 좀 네.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던 국힘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체포 방해를 위해 모인 국힘의 의원은 1차 방해에서 45명, 2차 방해에서 30여 명이었습니다. 이 나머지 국힘 의원 어디로 간 거죠? 왜 도대체 이들을 빼고 이 4명만 기소를 한 겁니까? 자, 이 사건 조은석의 내란특검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현, 단순 항의 수준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죠. 물리력 행사 없이 단순히 뒷짐지고 구호를 외치는 수준에 그쳤다. 이게 조은석 특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종합특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본 거죠. 40여 명의 국힘 의원들이 경찰 진입을 방해했다라는 건 단순한 정치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다중의 위력 행사이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다중의 위력입니다. 40여 명의 의원들이 모였기에 경찰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만약에 40여 명이 모인 게 아니라 이 4명만 모여서 항의를 했다, 방해를 했다라고 하면 물론 다중의 위력이 행사되지만 이걸 가지고 기소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겠죠. 따라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핵심은 40여 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 이게 핵심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 법 적용, 이 4명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45명 모두에게 적용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고작 이 4명만 핵심 주동자라며 선별적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단순히 무혐의해서 기소로 바뀌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 기소를 택한 종합특검에 칭찬해주고 싶다가도 이 범인들을 4명으로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사안 특검이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특검에 대한 불신만 쌓이는 겁니다. 멋대로 자의적인 재단을 한다는 건 그 수사의 공정성을 깨트리는 거죠. 이 국힘 의원 45명을 모두 기소해도 법원에 가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게 뻔한데 이런 식으로 기소부터 봐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국힘 이번 기소 소식에 어떤 신경일지 좀 궁금합니다. 워낙에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뭐 크게 파동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은 의식했을까요? 국힘의 지도부에서 웬일로 이진숙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5.18 폄훼 포럼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재발 방지를 강조한 건데 이렇게 보면 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죠. 분명히 국힘은 이진숙이 포럼에서 무슨 말을 할지 뻔히 다 알았을 텐데도 이번 포럼은 개별 의원의 토론회여서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방조를 한 겁니다. 저런 식으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포럼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죠. 심지어 이날 전두환 정권의 실세에 허화평이 참석했습니다. 이 허씨 아직도 5.18을 좌파들의 선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런 자들을 국회에 불러놓고 포럼을 가진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5.18 민주화 정신은 이미 여야가 모두 인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있을 헌법 개정의 첫 번째로 전문에 수록될 사항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진숙의 저런 극우 포럼을 보고만 있었다라는 거, 국힘은 이 5.18 정신을 계승할 뜻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나무라지 않을 수 없죠?
자, 이런 게 당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이진숙 같은 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국회 도서관에서 저런 포럼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때로 가서 윤석열의 체포를 막아설 수 있었던 거죠. 특검의 가담자 축소는 정말 비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진숙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다.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이 이진숙 의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